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시고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. 오늘 메가임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이 의대 증원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지난해 말부터 굉장히 이 교육 관련 테마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그만큼 주가 상승 또한 이렇게 좀 가파르게 올라왔었는데, 그 이후로 좀 지지부진한 그러한 이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러다 안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요런 의심들이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고, 그로 인해서 올랐던 주가 상승분에서 실망 매물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올라갔던 만큼의 주가 하락 그대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거든요. 근데 최근 들어서 여기서 좀 어느 정도 단계적인 바닥 구간을 확인을 해주고 지금 다시 반등해주는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근데 그게 그동안에 이 총선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이 의대 증원 관련된 이슈가 쏙 들어갔었습니다. 그러다가 총선이 끝나고 나서부터 슬금슬금 다시 이 의대 증원 관련된 이슈들이 가시화가 됨에 따라서 이 그동안 이 주가 조정이 나왔던 교육 관련된 테마에 다시금 좀 어느 정도의 관심이 생기고 있는 그러한 찰나인데요. 그래서 오늘은 가장 최근에 이 의대 증원 관련된 이런 이슈들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,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. 이런 것들이 향후 주가에 미칠 모멘텀이 과연 뭐가 있을까? 그리고 이 의대 증원 관련돼서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과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의 차이점,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.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희 대기업은 우리 여러분께 문자 요구나 금전 요구, 그리고 주식 리딩방 가입 권유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. 정말 팩트 기반한 정보들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굉장히 좀 건전한 그런 채널이에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이 필요합니다. 영상에 좋아요 버튼은 돈 하나 들지 않는 공짜 무료이니까 이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한 번씩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로 가장 최근까지 정부에서도 이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긴급 브리핑을 갖기도 했었죠. 이 목적 자체가 19년 동안 묶여 있었던 의대 정원을 과감하게 풀면서 2025년부터 2,000명씩 증원을 하겠다, 이러한 내용이었는데요. 이게 우리 메가임디의 수혜가 되는 그 모멘텀 자체가, 메가임디가 대학생 그리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어떠한 수험 관련된 온라인 콘텐츠나 이 교육 관련된 용역들을 좀 관련된 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주로 법학 전문이나 아니면 치의학 교육을 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의대 증원 관련된 테마에 들어오면서 이게 의대 증원이 확정이 된다면 메가임디는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이 시장의 계산하에 이렇게 좀 수급이 많이 좀 들어왔었죠. 그래서 기존에 이 정부가 좀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의대 정원 관련된 이 정책을 한번 좀 보시면요, 증원 인원 배분 총 2,000명, 그러니까 2,000명 증원을 하겠다 했는데, 여기서 수도권에는 약 361명, 18%밖에 배정하지 않고 비수도권을 위주로 이렇게 좀 배정을 한다고 했었어요. 일단 이러한 이유 자체가 이 의대 증원 관련된 좀 근거였죠. 일단은 찬성하는 쪽 의견을 좀 간단히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, 의료 인력 부족 해소, 요게 좀 키워드였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이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이제 지역 있죠,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점점점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특히 지방이나 농어촌 지역 같은 것들, 이런 데는 이 전문 의료 인력이 현격히 적었기 때문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의대 정원 확대 자체가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을 좀 완화를 하겠다는 목적이 있어요. 그래서 전반적인 의료 인력 부족,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 의견이 가장 대두가 되고 있었던 그런 안목이었고, 두 번째가 의료 서비스 개선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. 그게 이렇게 의대 정원, 증원이 되면서 이렇게 된다면 더 많은 의사들이 배출이 되겠죠. 그럼에 따라서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의 의료 서비스 제공,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지면서 환자들의 우선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그런 좀 강력한 이점이 있었고, 이게 곧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의 건강 증진과 좀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두 번째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가 의료 비용적인 측면이었죠. 이게 아무래도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서 의사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
공급이 늘어나는 거다 보니까 의료 서비스의 경쟁이 증가할 수 있고, 이는 곧 의료 비용의 안정화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. 또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공급이 늘어난 만큼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를 우리가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는 거죠.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의대 증원 관련된 이슈에 찬성을 하는 사람이 좀 많았고, 반대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을 좀 들어보시면 의료 서비스 질이 저하가 될 것이다. 이게 좀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. 이게 의대 정원 확대가 단순히 뭐 의사의 수만 늘리는 데 그친다면 아무래도 머릿수만 늘어나는 거다 보니까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가 될 수 있다. 이런 좀 사회적인 우려가 있었죠.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의 질을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의사들의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의대 교육 시스템 자체의 뭐 확대나 개편도 필요하다. 그러니까 머릿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이 되어야 한다. 이런 주장으로 반대를 하는 의견이 있었고, 또 과도한 경쟁을 좀 우려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. 이미 좀 포화가 되고 있는 일부 의료 분야 있죠. 뭐 성형외과나 피부과 이런 쪽의 의사 수가 증가하게 된다면 의사와 의사들 간의 이런 경쟁들이 좀 과열이 되면서 의료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 이런 시선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이 의사들로 하여금 직업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뭐 이렇게까지도 좀 그런 관련된 시선이 있었는데, 이거 좀 너무 많이 간 것 같고요. 여전히 뭐 의사는 의사죠, 여러분들. 그죠?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런 뭐 경쟁 때문에, 과도한 경쟁 때문에 특정 전문 분야, 뭐 성형외과나 피부과 같이 지금 현재 인기가 있는 이런 분야에서 의사들끼리 좀 마찰이 벌어질 수 있다. 이런 것들을 좀 우려를 했었죠. 뭐 그래도 어찌 되었든 간에 최근까지 4월달에 있었던 총선 관련된 이슈가 이제 싹 사그리 사라지고, 그 전에 이제 계속돼서 이제 화두가 되었던 이 의대 정원, 요 증원 관련된 이슈가 또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내년도 의대 정원 1,500명이 늘어날 테니까 2,000명에 비해서는 좀 소폭 한 500명가량 좀 줄어든 그런 수치인데, 지금 이 자율 조정에 따라서 이 주요 국립대만 좀 감축을 하고 있고, 사립대들은 증원폭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기사를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라고요.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메가임디의 주가에 관련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, 그런 부분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로 넘어가시기 전에 지금까지의 영상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있다 하시는 분들,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로 넘어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. 우선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서 이 의대 증원 관련된 이슈가 화두가 되면서 주가 상승 쭉 나왔습니다. 이렇게 좀 아름다운 추세를 그려주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, 이때를 좀 기점으로 해서 61선 이탈이 나왔고, 그 뒤로부터 이 총선 관련된 이슈에 의대 증원 관련된 이슈가 묻힘에 따라 시장에서 이거 재료가 소멸한 거 아니냐, 그리고 기존의 이 여소야대의 이런 시스템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기면서 여소야대가 더욱더 강화가 됨에 따라서 이거 지금 이 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이 의대 증원 관련된 거, 요거 추진 안 되는 거 아니냐, 이런 시선이 좀 지배적이었죠.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. 그래도 여기서 상승했던 분을 다 반납하진 않은 수준에서 좀 어느 정도 단기적인 지지 구간은 좀 확인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그렇고요, 요때를 좀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11선 위로는 올라와 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. 근데 좀 너무나 안타까운 게, 안타깝다는 표현보다 너무나 좀 아쉬웠던 게 지금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말라있는 그런 부분이어서, 아무래도 오늘의 주가 상승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사람들이 관심을 받으면서 수급이 쏠리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났다, 이렇게 보는 건 좀 살짝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. 그냥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바닥 구간을 좀 확인이 되고 나서부터의 이 반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매크로적인 그런 기술적인 반등의 여지도 있다,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까지의 수급 동향을 놓고 보시면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모아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얘네 자체는 우리 메가임디가 이 정도면 좀 저평가다 이렇게 보는 그런 시선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는 가능성도 있고요. 두 번째가 무엇보다 의대 증원이 될 것이다, 이렇게 또 판단을 하고 들어오는 수급도 있겠죠. 그렇지만 주가 변동성을 키워줄 수 있을 만큼의 많은 물량들이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
이러한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자체가 지금 현재 메가MD 주가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좀 미미하다,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, 이렇게 놓고 보시면 메가MD의 주가는 꾸준하게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보유 비중을 꾸준하게 좀 늘려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, 어떻게 보면 좀 지금 현재 이 주가의 흐름과는 좀 반대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메가임디 프로그램 수급 동향도 놓고 보시면요,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멘텀이 좀 유지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이 가장 최근에 이 지지 구간을 확인한 것 또한 외국인의 물량과 외국인의 수급과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붙어주면서 어느 정도 좀 매크로적인 그런 좀 성격을 좀 띠고 있다. 이 부분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. 우선은 이 의대 증원 관련된 이슈가 또 계속해서 들려오거나 뭔가 업데이트가 된다면 제가 또 그때그때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영상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